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한국 없이는 아예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건 그냥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다. 포드나 쉐보레 등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그들의 공장 설비와 최신 장비들을 모두 한국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하고 그 사용 방법을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이 구금된 대사건. 그들과 함께 일했던 노동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미국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한국 공장을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내가 가장 처음 이 현대차 공장 문제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했다. 이 모든 게 다 내 덕이다. 대체 어떤 연유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지난 30년간 해외에서 근무해온 외교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제 현안을 지켜봤지만 최근 벌어진 일만큼 충격적이고 동시에 우리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사건은 없었습니다. 2주 전 새벽, 저는 워싱턴 D.C. 주한국대사관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이 일제히 체포되어 구금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요청해서 세운 공장에서 그들이 없으면 돌아가지도 않는 그 시설에서 왜 우리 국민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세계가 우리의 진짜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지아주 새벽 4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현대차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우리 기술자들을 사슬로 묶어 연행해 갔습니다. 3년간 미국 노동자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가르쳐 주던 그들 없이는 공장이 돌아갈 수도 없는 필수 인력들을 말입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30년간 일해온 근로자 포니 보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켄터키주 글렌데일의 포드 공장 역시 건물 설계부터 기계, 설치 및 세팅까지 모두 다 한국의 SK 엔지니어링에서 진행했다. 그래서 지금 만약 갑자기 그 한국인들이 모두 미국에서 사라져버리면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도, 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 공장들이 전부 멈추게 되어 수만 개의 미국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성심성의껏 도와준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하다니요. 이 사건의 주모자도 밝혀졌습니다. 바로 토리 브레넘이라는 공화당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여성 의원은 내년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 12선거구의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아마 자신이 한국의 공장을 이렇게 신고하고 그 많은 한국 직원들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도록 만들면 그게 자신의 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공장을 신고한 것입니다. 중간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기술자들이 구금되고 본국으로 송환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현대차 공장의 완공이 최소 3개월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핵심 설비를 설치할 수도 운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장이 완성되고 나면 생겼을 최소 8,000명에서 약 1만 명가량의 현지 조지아주 미국 노동자들의 채용 부분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셋째, 포니보이가 말한 대로 다른 미국 제조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공장에서도 300만 달러짜리 기계가 고장난 상태인데 북미에서 이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멀리서 한국 기술자와 한국어 통역사들을 어렵게 불러와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때까지 미국 회사의 현지 유지보수팀은 그저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멍청이들이 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과 조지아주의 수십억 달러치 손해를 끼친 것에 더해 심각한 외교 문제까지 만들어버렸다며 분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장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원하고 또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그 시설들을 감당할 인력이 없으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그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슬로 결박해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장면을 만들었는지 비난하며 어떤 경우든 지금의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크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BC 역시 한국은 미국에게 관련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무려 50번이나 요청했고 또 한국은 미국에게 최고의 동맹이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조치를 취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없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의 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진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환영한다. 그래서 나는 최근 체포된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 미국 노동자들을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거부하고 귀국해버렸다. 그러면서 자신은 외국 투자와 기업을 겁주거나 그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사과의 말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같은 것은 거의 절대로 하지 않는 트럼프의 특성상 이 정도면 그 나름대로 최대한 사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무척 화가 나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미국 조지아 경제개발청장 트립 톨리슨도 급히 성명을 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그 한국인 노동자들은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장비의 사용법과 배터리 셀 관련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 한국인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이번 사건으로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한국 달래기에 동참했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톨리슨 경제개발청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같은 날에 조지아주 정부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조지아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라며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투자해달라고 해서 한국의 공장들을 포기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 LG와 현대차, 그리고 삼성과 SK가 모두 미국에다 각각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공장을 세우며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주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으면 그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그 공장들을 완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애초에 그 명분도 불확실한 데다가 심지어 대부분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미국 정부기관, 역사상 단일 작전으로는 가장 커다란 규모의 체포 작전을 진행해서 무려 일주일 넘게 사슬에 묶여 이동하고 감금시킨 후 결국 귀국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소중한 동맹인 한국인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었고 또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 데다가
무엇보다 미국과 조지아주 경제에 지금 커다란 피해를 입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 산업계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트럼프의 꿈이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과 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SK 엔지니어링이 설계하고 건설한 공장들, 삼성이 가져온 반도체 기술, LG의 배터리 기술, 현대차의 전기차 제조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한 미국 산업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한 투자국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깨달았다. 한국은 우리에게 투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핵심 기술과 전문성을 제공해주는 파트너였다는 것을. 실제로 이번 사건의 경제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선 현대차 공장 완공이 지연되면서 조지아주가 입게 될 손실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될 경우 창출될 예정이었던 8,000명의 직접 고용과 2만여 명의 간접 고용이 모두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 유치를 위해 17억 달러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약속했는데 이제 그 효과를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매달 2억 달러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에 28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프로젝트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미국 내 한국인 기술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39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주에 2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었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귀국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만 해도 400억 달러가 넘는데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긴급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 시 미국이 입을 경제적 손실은 연간 GDP의 0.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800억 달러 규모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 워싱턴의 한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일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커졌다. 한편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토리 브레넘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급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현대차 공장을 신고했다며 자랑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은 한국인들의 비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절대로 그걸 신고한 게 자신이 아니다라며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본인 소셜미디어에다가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다가 직접 이야기한 것들이 셀 수도 없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녀가 이토록 급하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미국과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 전체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 그녀가 속한 공화당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일할 예정이었던 미국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그녀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일자리를 없앤 게 누구냐? 바로 저 여자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음 선거 출마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마를 처리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매우 당황하고 계신다.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파트너인 줄 몰랐다고 하신다. 앞으로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라고 지시하셨다. 실제로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가 외국 정상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 없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상무부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단순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넘어 미국의 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직결된다. 이들의 투자 중단은 미국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분위기 변화는 의회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국과의 관계 회복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 경제에 필수적이다. 정부는 즉시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한국 기업들과 기술자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기술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간 성심성의껏 미국 동료들을 도와줬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다시는 미국 땅을 밟고 싶지 않다. 또 다른 기술자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미국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동맹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며 미국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뒤에서 전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의 진짜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독일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든 나라가 깨달았을 것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 이신문은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임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때가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독일과 체코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싱가포르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터키와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투자처 다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결국 미국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때
자신들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던 한국의 신뢰를 잃었고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제조업 부활의 꿈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이 얻은 것은 자신의 진짜 가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성심성의껏 응하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고마움이 아닌 이런 충격적인 보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이렇게 일찍 생겨버린 것이 앞으로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텍사스와 일리노이의 삼성전자, 대형 반도체 공장들이나 그 외 LG와 현대차의 투자와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서 이제는 우리도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백신을 맞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세 협상 및 곧 다가올 국제회의에서의 미중 협상, 중재자 역할에 있어서도 더욱 치밀하게 대비해서 최근의 이 황당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 세계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근면성실함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